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이재구입니다. 제가 어제 쇼츠를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문득 상권분립에 대해서 생각이 나가지고 몽테스키에 그분이 상권분립의 기초를 말씀을 하신 분이죠. 입법, 사법, 행정. 그런데 우리나라가 상권분립이 돼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몽테스키웨의 오류 해서 사법권이 독립된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런 쇼츠를 제가 올렸습니다.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동의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상권분립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죠. 행정부, 집행부로서의 대통령을 저희가 이제 뽑는 국민이, 사법부가 지금 대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도 물론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이 되지만, 저는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근본적인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대법관하고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이런 분들은 국민이 선출해야 돼. 사정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래야 독립성이 보장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사법부 독립은 안 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국회의장도 지금 300명이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가 선출을 하는데요. 다수당이. 국민이 뽑아야 됩니다. 국회의장. 물론 다수당에서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출하는 방법도 있고. 아무튼 국민이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권분립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이 정치를 혼란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겨울이 됐습니다. 12월, 1, 2월이 겨울이죠. 따뜻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나누는 것이 따뜻함이죠. 근데 모 경제학자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날 때 좌편향으로 태어난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에 익숙해지면서 우편향화 되어가는 것이 맞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좌진영, 그러니까 참 좌우를 저는 얘기하기 참 부담스러운데, 진보 진영이 생각하는 시장경제, 함께 잘 사는 시장경제, 그거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박사 받으시고 경제학의 권위도 있으시고 후배 양성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진보 진영이 얘기하는 함께 잘 사는 공동체는 한 20, 30명 정도의 공동체는 그렇게 갈 수 있다. 진보 진영이 얘기하는 함께 잘 사는 공동체.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이 많은 이런 시장경제에서는 함께 잘 사는 진보 진영의 시장 논리는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수 시장경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사실 경제학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경제학 전공도 안 하고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경제 사업자로 이렇게 경제활동하면서 느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 사람은 좌편향으로 태어난다. 저는 성선설을 조금 무게를 두는 사람에서도 사람은 참 순수하게 이렇게 세상에 나온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같이 공존의 마인드로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출발한다고 생각하죠. 무의식 속에서. 그러면서 경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의 체계를 배워나가면서 선의의 경쟁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성선설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좌편향으로 태어난다. 너무 이념적인 접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교수님 말씀대로 좌파 진영이 얘기하는 시장경제는 아주 극소수 20, 30명이 형성된 공동체에 한해서만 가능하지 다수가 모인 공동체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래서 무분별한 재정 정책은 옳지 않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자본주의가 저는 자본이 그 중심으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바탕 아니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본을 가지고 시장을 경제를 바라보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뭐 실업률 4%는 태생적인 한계, 여러 가지 모순을 한계를 경제학에서 느꼈잖아요. 그래서 수정 경제학이 나온 거 아니에요? 수정을 해야 된다. 그 수정이 뭐예요?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시장이 실패했을 때 성장 위주로 갔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분이 잘못돼서 양극화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서 소득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게 그게 수정 자본주의 아니에요.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는 거.
저는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좀 많이 해왔죠. 비난보다는 비판. 그리고 배분의 문제가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변곡점이 있었어요. 박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경공업 중심의 중화공업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대기업 위주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 서강학파 위주로 남도국 총리 그렇게 성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변곡점이라는 거죠. 대기업 중심의 중화공업. 그러면 거기에 특혜 보는 데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5대 산업 아니에요.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그런 업이 정부의 육성 지원 법률이나 특혜를 받고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특혜 받았을 당시에 이미 소득의 배분은 불균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특혜를 받아서 부가가치를 산출한 대기업들은 사회 환원을 해야죠. 그 버는 것 중에 30%든 얼마든 저소득층이나 배분을 했어야죠. 배분하지 않고 그대로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재분배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변곡점에서의 소득 불균형. 특혜를 받은 거. 그거에 대한 소득 불균형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많이 가진 게 자유다? 많이 가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변곡점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서 불균형된 분배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많이 가진 건 자유고 많이 번 건 평등이다? 그 많이 벌게 한 그 기반이 어떻게 해서 많이 버는 건데? 그런 변곡점에서의 특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과정도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분배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당연히. 있는 사람을 뺏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역사의 변곡점에서 소득의 불균형이 3-4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 불균형이 발생했으니까 그 변곡점에서의 소득 불균형이 해소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번 과정도 그 변곡점에서의 기반으로 해서 벌었기 때문에 평등하지 못한 배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를 저는 보는 거죠. 왜 저 소득층이 생겼고 양극화가 됐나?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가 잘못됐다면 국가가 그걸 해결해야죠. 저는 법인세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낮춰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미국이 뭐 21%에서 12% 법인세 낮추는데 우리나라 24%씩 법인세 해가면서 경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법인세를 내려줘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건 좋다 이거지. 대신 법인세를 감소시킨 부분으로 나타난 과실에 대해서는 배분을 해줘야죠. 그거를 온전히 기업이 갖는다는 거는 특혜라는 거지. 사회 환원해야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법인세 낮추는 건 동의해요.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 대신 법인세 낮춘 거로 법인세 내야 될 돈 예를 들어서 2조 3조 세이브가 됐다. 그거 땅 사지 말라니까.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그리고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외국에 빌딩 사고 일하지 말라고. 배당을 좀 더 해줘요. 주주들한테. 우리나라 배당이 얼마예요? 32%야. 미국이 76%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주식시장 자체에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문제가 있잖아요. 갑자기 공매도 중지하고. 그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공매도를 해놨는데 공매도 중지하면 그 외국인들 공매도 해놓은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그런 자본시장의 조건 자체가 이런 소시민도 이해를 못하는 정책을 하시니까. 법인세 낮춘 거 가지고 온전하게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 소액주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 혜택을, 기회비용을 잃은 국민들한테 환원을 하라는 거지. 열심히 해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에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소득의 재분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나? 사회적 약자, 아마 이런 얘기 저는 듣기 싫어요. 사회적 약자 누가 만들었나? 그 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하지 말라니까. 소득 분배 제외자라고 얘기를 하시라니까. 그래서 교수님 얘기를 듣고, 야, 그렇게 평생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후학을 양성하신 분도 경제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약간의 이념 논리로 좀 베이스가 돼 있으시구나 하는 거를 보고 좀 놀랐어요. 그런 바탕에서 만약에 교육이 됐다면, 글쎄요. 대학생들 뭐라 해봤어요? 제가 지금 40년 전에 그 대학생 때를 생각하면 해병 아니지. 뭐 아무것도 모를 때야. 그냥 가르치는 대로 배웠을 것 같아. 교수님한테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이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렇게 굳어지는 거죠. 후배들도. 그런 것들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껍질을 벗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사회 나와서 경험하고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이렇게 좀 의식을 전환하는데 수업료도 많이 냈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보수 생각이다, 진보 생각이다, 그런 거 생각 없어요. 저는. 공동체가 잘 연대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개인도 바로 설 수 없어요.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존엄성, 우대받고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저는 그 변곡점에서의 한 3-4번의 특혜를 받았던,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재벌 3세 4세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상권 분립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국민이 뽑은 사법부가 되게 해야 독립적일 수 있다. 국회의장도 국민이 뽑아야 돼. 지금 감사원장 탄핵한다니까 감사원 사무차장? 성명서 돈 내는 것 같은데. 뭐 행동대장이야. 사무차장. 내가 보면. 유봉호 사무차장부터. 참 그 사정기관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한 부부나 일가를 바라보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정권 바뀌면 어떡할 건데. 너무 위험한 공직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어떤 한 개인이 온 나라를 싹 뒤집어 놓잖아요. 이 보수는 부패한다고 하잖아요. 진보는 분열하고.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바탕이니까 지키기 위해서 부패되는 거야. 진보는 추구하는 사회가 갈라지는 거죠. 진보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념 논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분열되는 거야. 너무 이념으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 이런 나홀로 과정, 이런 쪽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데 너무 성호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이념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게 1년에 160조 정도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아무튼 숙제죠. 뭐. 영원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 그리고 상권 분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정치의 구조개혁.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경제와 정치 제도가 지금의 그 정치나 경제에서 앓고 있는 몸살을 겪은 다음에는 잘 잡길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 저도 열심히 고민해볼게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